요즘 소비의 한 트렌드를 보니까요, 윤리적 소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 좀 비싸기도 하고 귀찮기도 한데 소비를 통해서 윤리를 찾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제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의 상품 이런 것들을 좀 구매하는 거라고 하네요. 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이렇게 많이 평소에 썼잖아요. 네. 사회적 경제 기업이 바로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위해서 빵을 파는 것이라는 아주 유명한 슬로건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과연 어떤 기업인가, 우리에게 어떤 보탬이 되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인데요.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이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충북 시민재단 사회혁신센터 엄승영 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한데 사실 뭐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이것이 전부가 아닌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 경제 기업은 기업입니다. 예, 네. 역시 그 영업활동의 조직인데요. 앞에 사회적 경제라는 말이 붙었는데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영리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기업과 그 비영리 조직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실현하면서도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그런 기업을 뜻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사회적 기업, 네.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데요.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주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에 비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은 취약계층들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지역을 더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는 데에서 그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주로 이제 뭐 일자리나 환경, 교육, 문화, 복지, 뭐 주거 등 여러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우리 지역 을 더 좋은 지역으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요. 좀 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 돈 벌어서 좋은 일 하는 기업이 아니라 좋은 일로 돈을 버는 기업입니다. 앞서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하기 위해서 빵을 파는 기업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적 가치라는 것을 좀 실현을 하고 또 이윤도 창출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충북 지역에 더 많은 이런 기업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충북에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 기업 어느 정도 기업이 있는지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 지난해 9월 정도 기준으로 볼 때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해서 사회적 기업이 한 170여 소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마을 기업 170개. 네, 84개, 뭐 자활기업 52개 등 해서 전체 한 그 645개소 정도가 지금 충북에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볼 때 40.4개 정도로 전국 30.3개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뭐 주로 이제 업종별로는 사회 서비스 분야가 훨씬 많고요. 네. 이것은 전체 충북의 경제 그 산업 분야 현황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창업을 시작하면서 또 운영에 성공하기까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네, 그 창업 그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창업을 하려면 우선 뭐 그 사무실 같은 공간도 필요하고 창업 그 시제품을 만들고 홍보하기 위한 그런 자금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무, 재무, 법무 같은 여러 지식들도 좀 필요하게 네.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거에 앞서서 사회적 목적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네. 걸 우선으로 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특히나 더 어려울 텐데요. 이걸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창업하고 유지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요즘 그 청년들도 창업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은데 창업에 대한 어려움을 이제 부딪히고 나면 무언가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보니까요. 충북시민재단 사회혁신센터가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그렇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려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분들을 그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실제로 현실화시켜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있고 지역별로 이제 지원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사회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보겠다라는 그런 창업 활동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그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구체화시키고 사업화시켜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난 2011년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 이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고, 10년. 네, 창업 자금으로 1,000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또 공간, 사무실도 필요하니까 공간도 제공해주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경영을 위한 교육 과정들 통해서 여러 지식들을 익히고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경영 활동에 필요한 네. 전문적인 멘토링 컨설팅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부대적인 이런 지원뿐만 아니라 일단 창업 자금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네.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다. 지원 그 신청이 안타깝게도 오늘까지더라고요. 이거 오늘인데 오늘 나오셔가지고 네. 지원 방법과 이런 거 일단 알려주시고 뭐 도움 말씀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안타까워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 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그래요? 네. 그러면 연중 네. 뭐 수시로 접수를 하실 수가 있는 네, 건가요? 이제 2020년도 그 10기 창업팀을 모집하는 건 오늘이 이제 접수 마감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연중으로 상시 접수하고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센터 오셔가지고 상담하시고 방문하시고 고민 나누시면 또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지원 네. 자격이나 뭐 방법 등 좀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면 그 지금 이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나 각종 서류들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 신청서나 공고문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나 중국 NGO센터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지원 자격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으시면 되고요. 3인 이상 팀을 이루셔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 대표자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고요. 그렇죠. 세금으로 지원되는 네, 사업이다 중요하죠.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과 관련해서 지금 새롭게 전혀 창업을 해보지 경험이 없는 그런 창업 준비팀들은 그 동일하게 대표자뿐만 아니라 3인이 모두 사업자가 있으면 안 되고요. 사업자가 있는 팀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팀들은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들어올 수 있는데 단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창업한 팀이면 들어와서 저희 그 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 신청서와 각종 서류, 증빙 서류들을 준비하신 다음에 온라인 통합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그 운천동에 있는 BYC 빌딩 2층에 저희 센터가 있는데 오셔가지고 방문하셔가지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편으로 제출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네. 몇 개 기업을 선정하실 계획이신가요? 올해 저희 그 기관에서 배정받은 팀 수는 20팀. 상당히 20팀. 많네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네. 올해로 이 사업이 10년을 맞이했다고 하셨거든요. 10년이면 그동안 정말 이 많은 도전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사실 모든 도전자들이 대부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선정이 이제 이게 그냥 도전해서 바로 선정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연중에 계속 같이 교육 과정에 참여하시거나 상담을 받으시거나 이렇게 굉장히 이제 관계를 계속 지속하면서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고민으로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왜 창업을 하시려는 건지도 잘 알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특히나 처음에 이제 이런 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셨는데 이제 본인이 하시려는 일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오신 분도 계시고 아이템이 없어서 아이템을 달라고 하시는 그런 팀도 계시고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아이템은 있으면 제가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하고 그러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미흡하셨는데 계속 교육 과정에 또 참여하시고 또 지원하셨다가 떨어지시고 하시면서 삼수까지 해서 결국은 지금 사회적 기업 잘 운영하고 계시는 어떤 기업 운영하세요, 그분은? 이제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소비 문화 패턴들을 좀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환경 제품들을 많이 판매 촉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좀 네. 몇 기업 소개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서 여러분
이런 기업을 나도 만들고자 한다면 창업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겠다. 이게 네.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회적 경제 기업, 특히 사회적 기업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창업팀들 중에 보면 이 디자인이 갖고 있는 공공성 확장을 통해서 환경 문제나 범죄 해결 등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공공 디자인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팀도 있고요. 지금 요즘에 이제 그런 물 부족 문제나 아니면 수질 오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빗물 저장 탱크를 개발하거나 생태 화장실을 만들어 보급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팀도 있고요. 그리고 곤충을 활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거나 사료화해서 산업을 증진시키는 이런 신산업을 창출하는 팀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그 문화예술 기회를 많이 확장시켜주고 지역 내 청년 그룹들이 함께 협력해서 좀 더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는 창업팀들도 네.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 이제 그 충북 지역에 옥천, 제천, 단양처럼 이렇게 우리 군 단위 지역들은 그 단위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컨텐츠화하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생산해낸 농산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공, 유통, 판매하는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그 소득 증대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좀 궁금해지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럼 이 사업을 통해서 창업에 성공한 사례는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중국시민재단에서는 2013년도부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매년 20개에서 25개 정도 팀 육성해서 현재까지 한 140여 개 팀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렇군요. 이제 한 70여 개 팀이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지정 인증 받았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아까 소개해 주셨던 여러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이 기업들이 실제로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한데요. 아마도 긍정적인 영향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사업의 기회를 찾고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영업 활동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하는 자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많이 펼치고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많은 누군가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더 많은 지역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고요. 지금 사회적 육성 사업을 통해서 배출된 팀들은 지금 본인들이 또 이런 지원 사업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또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는 또 멘토링을 받았는데요. 또 누군가한테 멘토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생겨나고 활동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사회적 기업들이 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 역할을 해주시는 건데, 그럼 선정이 되고 나서부터 창업까지의 과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우선 선정이 되고 나면 그 기간이 있나요? 언제까지 네. 꼭 창업해라?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지침상에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창업을 해라라는 네.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창업이라는 것은 그 사회적 기업 그 인증 요건에 부합하는 조직 형태로 창업을 하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를 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니까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라 개인 사업자는 인증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인격으로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법인 창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의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보시고 있는 분들 가운데 나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 사회적 경제 기업 도전하시는 기업가,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이제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많이 알려내려고 노력하고는 있는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하필 이 정보를 왜 오늘 알았을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오늘을 기회 삼아서 저희가 연중 수시 상담과 그리고 그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일들을 하시려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서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센터 방문하시면 저희가 사업 소개와 함께 갖고 계시는 고민들을 실제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센터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계속 재수, 삼수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룬다. 성공을 해서 네.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갑자기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사회적 기업가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맞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충북시민재단 사회혁신센터에서 나오셨습니다. 엄승용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박정 리포터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화요일인 오늘 지역 소식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로수 도서관 주민설명회가 청주시 가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1회 학생 성공을 위한 학생 경험 포럼이 제천 세명대 학술관에서 오후 2시부터 펼쳐집니다.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음성군 삼성시장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립니다. 노인 자살 예방 교육이 옥천군 궁분면 마을회관에서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투데이 브리핑 시간에는 보도국의 홍우표 보도 제작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희망기업 당신을 응원합니다에서는 롤 방충망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을 소개해드립니다. 충북 오늘은 후에서는 함께 만드는 기적 사랑의 온도탑에 대해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노영수 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 전후를 해서요, 이 명절 선물이나 여행 상품 등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그 사기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충북지방경찰청이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합니다. 네, 사이버 범죄는 일단 피해를 당하게 되면 회복이 쉽지 않아서 예방이 아주 중요한데요. 네. 거래 전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통해서 판매자의 전화번호 또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여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